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버전을 사용을 해서 기능들을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스플라인 수정하는 것까지 봤고요. 자, 오늘은 3차원 도형이라고 되는 게 있네요. 교재 순서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공면하기 전까지는 한번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커브 기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3차원 도형 기본 설정. 자, WCS 그래픽 뷰 작업 평면, 공구 평면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캠에는 여러 개의 평면이 존재하는데 WCS는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 워크는 공작물이죠.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G54 워크 좌표계, 이제 워크가 아니고 공작물이기 때문에 워크 좌표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워크 좌표계라고 하면 G54, 55, 56, 57, 58, 59 기본 6개 추가적으로 있죠. 그래서 좌표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픽뷰는 말 그대로 이제 화면 보기죠. 이게 마우스로 돌려보거나 뭐 뒤의 모습을 보거나 단지 이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업 평면은 어떤 면에다가 내가 도형을 그리거나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작업 평면 설명이 있어요. 작업 평면이 얘는 정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원을 그릴 때 이렇게 평면에 있을 때는 평면에다 그리는 거고, 작업 평면이 정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정면에 그리는 거고, 우측면에 있을 때는 우측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린다. 뭐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픽은 단지 이제 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공구 평면은 일단은 기본 머신 밀 기능에서는 이 공구 평면하고 작업 평면이 그닥 구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업 평면을 바꾸면 공구 평면도 같이 바뀌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일단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작업 평면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라고 그랬으면, 공구 평면은 이 공구라고 하는 것이 홀더가 있고 그 홀더에 이렇게 공구가 장착되는 거잖아요. 이 공구의 축이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하면 이 공구의 축이 그대로 이 동그라미 그리면서 이 작업 평면의 Z축 방향하고, 일반적으로는 Z축 방향으로 이제 공구 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공구 축이 이렇게 안 돼 있고 가령 이제 주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앵글 헤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구를 장착을 해서 여기 옆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좌표를 출력을 할 때 이게 Z축이 아니라, 즉 공구가 있는 축이 Z축이 아니라 이게 Z축으로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Z축으로 나오고 이거는 뭐 X축이라든지 Y축 이렇게 나오면서 동그라미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앵글 헤드를 장착하는 경우, 앵글 헤드를 장착하거나 작업할 때는 일반 밀로 작업을 하시면은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루터라고 해야 되나요? ROUTH인가? 라우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을 선택하시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구축, C플랜, 툴플랜, 공구 평면이 XY 평면, 이건 정면, 이게 우측면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 이렇게 공구를 장착하고, 실제 주축은 여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축에서 앵글이 꺾여서 이렇게 작업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앵글이 헤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했을 때, 이럴 때 좀 쓸 수 있겠습니다. 뭐 공구 평면, 작업 평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Z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축을 이용한 2차원의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높이를 Z 높이를 한다. 특정 평면을 기준으로 도형 요소를 생성할 때 Z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상태바의 Z값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Z를 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Z가 50이다. 이게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0이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D와 3D에 따라서 이 Z값을 뭐 인식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죠. 바로 뒤에 나와 있네요. 2D, 3D. 아까 이거는 전 단계에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상태바에 있는 메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D였을 때는 상태바에 있는 Z값, 그 Z값에서만 대상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상태. 이게 3D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의 Z값을 인식해서 그 위치에서 대상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다양한 Z값 높이에서 도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3D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특정한 어떤 평면에서만 도형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2D 형태를 선택하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D 형태다. 즉 Z값이 바뀌지 않죠. 동일한 위치에서. 근데 3D를 체크했을 때는 내가 선택한 포인트의 Z값을 인식을 해서 그 Z값에서 그려지고, 여기도 중간점을 선택하면 이 중간점의 Z값을 인식을 해서 그 포인트에서 대상이 그려진다. 즉 내가 선택한 대상의 Z값을 인식한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도형을 생성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양쪽 다 필요합니다. 뭐 특정한 Z 위치에서만 그려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어떤 Z값 위치에서 도형을 그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2D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2D로 놓고 작업하는 게 유리하겠고, 3차원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3D 형태로 놓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커브 그리기. 이 커브 그리기는 사실은 이제 이전 교전에서는 이제 3D 교재에서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커브라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2D에서 직선, 그 다음에 원호, 그 다음에 스플라인, 이것들이 대부분이죠. 직선의 연속이 뭐 사각형도 될 수 있고 다각형도 될 수 있고, 이제 원이 뭐 저번호라든지 반원 뭐 여러 가지 원들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여기 스플라인이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이제 와이어 프레임인데, 이 커브라는 것은 이제 서페이스 공면이죠. 공면이나 이 나오네요. 공면이나 솔리드 모델링에서 그 근원이 돼서 이 공면이나 솔리드를 사용을 해서 생성하는 직선, 원호, 뭐 이런 것들, 스플라인 이런 것들을 커브라고 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도 커브가 될 수 있고, 원도 커브가 될 수 있고, 스플라인도 커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직선 그리고 원 그리고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면이나 솔리드의 엣지 또는 뭐 공면의 어떤 UV선 형태, 그걸 추출해내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커브라고 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커브에서는 뭐 끝단, 전체, 뭐 슬라이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자, 커브의 한쪽 끝단이다 되어 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교재로만 설명하네요. 일단 아까 작업 평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솔리드에서 육면체를 그려보겠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 체크하시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만들겠다.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는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죠. Alt S를 눌러서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돼요. 바탕색도 회색이고 얘도 회색이고 뭐 회색이 좀 구별이 잘 안 되긴 한데, 자, 그러면은 현재 이게 이제 평면이고요. 이게 정면 형태고 이게 우측면 형태죠. 그래서 제가 평면에다가 대상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 어떤 포인트점이 좀 필요하니까 와이어프레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2D로 되어 있네요. 이거 3D로 바꾸겠습니다. 3D로 바꿔놓고 이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왜 이걸 찍냐면은 제가 원을 그릴 거거든요. 원을 그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 평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자, 여기 중간점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작업 평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그린 거고요. 자, 작업 평면이 정면인 상태에서 그리겠다라고 하면 얘를 찍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작업 평면이 우측면인 상태에서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이게 평면, 작업형 평면으로 해서 그린 거, 이거는 정면, 얘는 우측면 이렇게 해서 그린 거죠. 작업 평면에 따라서 그려지는 부분이 달라진다. 자, 그리고 지금은 3D로 놓은 상태죠. 지금 여기면 3D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를 2D로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Z값이면은 이 Z값이죠. Z값이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원 그리기. 자, 얘를 체크하고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지금 우측면이네요. 우측면일 경우에 말고 평면일 때. 자, 얘를 한번 클릭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밑에 가서 그려지죠. 이렇게. 위에 가서 안 그려지고. 내가 선택한 포인트는 위에인데 실제 대상의 도형이 그려지는 건 여기에요. 왜냐하면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D 상태에서는 내가 선택한 그 포인트의 Z값을 인식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 뒤에 있는 여기 Z값에 가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측면을 선택해 볼까요? 우측면. 자, 우측면을 작업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려지죠. Z가 0. 우측에서 봤을 때 이게 Z축이거든요. 작업평면이 우측면일 때는 이게 Z축이에요. 그리고 0인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면인 상태에서 또 한번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지금 0에서 그려졌죠. 작업평면이 정면이기 때문에 이게 Z축이 되는 거죠. Z축. 그리고 Z가 0인 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렇게 원이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커브 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커브 끝단은 여기서 지금 일단은 평면으로 놓고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겠습니다. 반전, 딜리트, 삭제를 했죠. 자, 삭제했는데 이 솔리드의 엣지 부분, 여기도 엣지가 있고 엣지가 있죠. 이런 엣지가 지금은 엣지는 선은 아니에요. 이건 선이 아니죠. 단지 솔리드의 엣지, 끝단이죠. 자, 여기에다가 선을 내가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커브에서 한쪽 끝단 체크한 다음에 엣지 부분을 찍으면 얘가 선으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뀌는데 이상하다. 선이 지금 보시면은 내가 찍은 데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려져요. 이건 뭐냐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2D이기 때문에 이 Z값에서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그 끝단에 가서 그려졌거든요. 이전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X9 버전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얘를 3D로 놓으면 여기서 그려져요. 얘가 선택한 엣지에서 그대로. 근데 2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Z값에 가서 대상이 그려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면 괜찮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영 이동을 얘가 바로 그냥 하면서 그려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솔리드의 엣지에다가 커브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얘는 그려지네요. 얘는 지금 작업평면이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인 상태에서는 이 영향을 안 받고 있네요. 얘와 얘, 3D와 2D였을 때 생성되는 위치. 자, 지금 이거는 솔리드를 가지고 했는데 서페이스를 그려볼까요? 자, 서페이스도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서페이스를 여기 굴을 가지고 그려볼까요? 굴을 그리는데 X축으로 180도.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돌려볼까? 그럼 Y축으로 해서요. 얘를 90도만 그려볼까요?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서페이스를 그렸어요. 자, 이 면하고 이 면을 지워볼까요? 지우면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졌죠. 곡면이 만들어졌는데 이 곡면의 끝단을 내가 뭐 스플라인 형태라든지 뭘로 이게 사용하고 싶어요. 이 끝단을. 그럴 때 만들 수 있죠. 와이어프레임에서 끝단, 곡면 선택하고 끝단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솔리드는 바로 엣지가 인식이 돼요. 오스냅처럼 걸리거든요. 잡히거든요. 근데 서페이스는 끝단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단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려면 이처럼 끝단에다가 커브를 생성해 줘야만이, 그래야 이렇게 끝단이 잡혀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도형이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얘네들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는 끝단에다 서페이스 끝단에다 갖다 대도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근데 솔리드는 됩니다. 이렇게. 이건 솔리드도 직선 지워볼까요? 지금 얘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선을 그리거나 할 때 이 솔리드는 이렇게 엣지가 인식이 돼요.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서페이스의 끝단 부분은 바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서페이스 끝단에다가 커브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한쪽 끝단 이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서페이스 생성하는데 자르기 각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커브를 생성할 때 심하게 꺾이거나 그런 것들은 별개의 대상으로 이게 추출해내는 것 같아요. 딱히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이 서페이스 실제 원래의 서페이스 끝단과 생성되는 커브와의 어떤 일치 여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르기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곡면 끝단 끝점의 진행 방향에서 지정된 자르기 각도 내에 연결된 끝단을 하나의 끝단으로 인식해 커브를 생성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커브를 생성할 때 이 엣지하고 이 엣지를 여기에서 이렇게 엣지를 하나 잡았고요. 이렇게 엣지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커브하고 이 커브는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죠. 이게 지금 별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하나의 그 커브로 생성할 수 있나? 일단은 이제 커브가 이렇게 쭉 진행하면 이 사이 각도가 어느 범위 이상, 뭐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30도 범위 내에서 뭐 하나로 인식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커브를 추출했을 때 그 커브를 하나의 대상으로 뭐 생성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곡면의 끝단에다가 커브를 생성한 거죠. 자, 이제 커브 전체 끝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전체 끝단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면의 그 엣지 부분에다가 다 선을 생성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하나 해서 지금 생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를 한번 지워보고, 자, 다시 와이어프레임에서 전체 끝단 체크하고 곡면을 찍고 확인하면 이 곡면의 외곽에다가 끝단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얘는 별개죠. 별개로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전 시간에도 뭐 했던 것 같은데, 이 솔리드가 엣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필렛을 줘볼게요. 일정 반경 필렛으로 엣지를 선택하고, 다 선택해볼까? 그냥 다 선택하죠. 취소하고, 바디로 된 상태에서 다 찍어 보겠습니다. 다 찍고 여기다가 20 정도 해서 자, 솔리드의 끝단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아까 와이어프레임에서 전체 끝단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솔리드 면을 이렇게 찍었어요. 얘도 찍어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찍었는데 이때 완료를 하게 되면 자, 커브를 이렇게 추출해 내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다 이렇게 모든 엣지에다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생성이 됐었는데, 자, 이 상위 버전에서는 안쪽에 있는 것들을 생성 안 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좋거든요. 왜냐면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 그 바운더를 잡을 때 이 외곽을 가지고 바운더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들은 생성이 안 되면 좋아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지웠거든요. 지우고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공구 중심 영역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열린 끝단만 이게 해석이 좀 근데 뭐 체크했는데 별 변화가 없네요. 일단은 어딘가에 지금 얘를 체크를 하면 이게 안쪽에가 사라져요. 이거네요. 공유 끝단 무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일단은 공유를 한다. 즉 중복 서로 간에 같이 사용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공유 끝단. 여기 이 엣지 부분이 이 면에도 사용하고 이 면에도 사용하죠. 그 다음 여기 엣지도 이 면에서도 사용하고 이 면에서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서로 간에 그 같이 사용하고 있는 끝단은 무시, 생성하지 않겠다.
뭐 말 되네요. 공유 끝단 무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시면은 이처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뭐 공구 중심 영역, 바운더리 그런 개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브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돼 있고, 지금 여기서 공유 끝단 무시, 선택한 솔리드에 연결된 면에 끝단이 있을 경우, 연결됐다는 얘기는 면과 면이 만났다는 얘기죠. 만나는 면에 끝단이 있을 경우 끝단을 무시한다, 생성하지 않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솔리드 면에 내측에만 커브를 만들어주는 기능, 외측에만 커브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안쪽에만 만든다? 외측? 딱히 필요할까? 뭐 여하튼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브 슬라이스. 커브 슬라이스는 자, 가령 지금 이 솔리드를 취한 나머지를 자 지워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솔리드가 있어요. 솔리드가 있는데 그 얘를 특정 평면으로 잘랐을 때 좀 밑으로 내려야만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으로 밑으로 내려볼게요. 조금 내려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보면 슬라이스 바로 나와 있는데 슬라이스를 클릭을 해요. 자, 클릭하면 지금 가상의 평면 모양이 표시되어 있죠. 지금 Z축 플러스 방향으로 Z가 0인 위치에서 평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평면을 가지고 잘랐을 때 생성되는 부위에다가 엣지, 만나는 솔리드나 서페이스 엣지 부분에다가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대상을 선택을 하고, 면이 아니라 전체를 선택하죠. 다 선택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하겠다. 자, 공면 커브를 선택하시오. 일단은 이제 대상을 선택했고, 적용을 눌러보고 엔터를 쳐볼까요? 자,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랐죠. 근데 이때 이 평면 형태를 Z평면이 아니라 Y평면을 바꾸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Y가 0인 평면이죠. 이게 평면이 바뀌겠죠. 이렇게. 또 평면이 X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커브가 만들어진다. 자, 재선택에서 지금 여기가 X였었죠? X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지점으로 평면 이동을 하고 확인했을 때 그 지점에 가서 커브, 이제 슬라이스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평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은 평면을 만드는 기능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다 평면을 선택했어요. 다이나믹 축 평면에. 자,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향하게. 그 다음에 약간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여기도 약간 이동해 볼까? 자, 그러면 평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평면을 가지고 이제 슬라이스 커브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면을 내가 만들어서 그 평면의 XY 평면이죠. 그 평면 XY 그 평면을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 커브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그 다음에 직선. 자, 직선을 선택하면 그 직선이 가리키는 평면. 지금 평면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직선이 이거 말고는 딱히 없겠네요. 직선. 그러면은 직선을 얘로 찍어볼까? 이렇게. 자, 얘로 찍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직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란 얘기죠. 지금 평면이 이 C플랜 이걸로 바뀐 상태에서 직선을 통과하는 평면.
그런 개념이네요. 자, 재생도 다시 눌러서 이젠 세 점. 이제 세 점으로 했을 때 포인트 하나, 포인트 둘, 그 다음에 포인트 셋 이렇게 찍으면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슬라이스 커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 또는 두 개의 직선인데, 두 개의 직선이면 여기 두 개의 직선이 있나? 직선 가지고 평면을 만든다.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개의 직선,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통과하는 평면으로 슬라이스 커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원은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말이다.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해서 법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노말이면은 얘도 인식하네. 이거하고 그 선택한 대상의 노말한 평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를 지나는 평면을 가지고 잘랐다. 노말이 뭐 괜찮네. 여기를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 되어 있죠. 근데 위치는 지금 대상의 끝나는 위치에서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위치는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안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평면을 가지고 일단은 내가 무엇으로 자를 건지에 따라서 그 대상 도형을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평면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평면, 뭔가가 하나 저장되어 있는데 얘를 가지고 해볼까요? 이런 평면이 저장되어 있는데 얘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창은 계속 나와요. 평면을 가지고 뭘 할 때 항상 얘네들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커브를 생성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생성된 커브는, 자, 이렇게 이제 커브가 생성이 됐는데, 평면은, 다시 평면을 놓죠. 자, 얘는 F4를 눌러보시면, 커브지만, 얘는 직선이고, 얘는 원호고, 얘도 원호네요. 생성되는 게 원호가 될 수도 있고 스플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교차 커브는 두 개 이상의 곡면, 뭐 솔리드가 됐든 뭐가 됐든 서로 교차되는 부위에다가 커브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lt 2를 해서 현재 지금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지워보고, 여기다가 제가 곡면에서 굴을 만들어 볼까요? 굴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굴을 만들었는데 풀론으로 만들까? 360도. 참 그래픽은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 솔리드하고 서페이스하고 교차되는 부위가 있겠죠. 여기 교차되는 부위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커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교차 커브 선택하시고, 지금 이 서페이스를 일단 선택했어요. 하나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할 거, 솔리드를 다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바디로 해놓고 다 선택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2D로 되어 있나? 3D로 되어 있죠? 선택 완료. 없다고 뜨네요. 왜 없을까? 지금 공면, 공차, 세트, 옵셋, 이거 옵셋 하는 거고. 자, 지금 이게 인식이 안 되나 보다. 그죠? 서페이스하고 솔리드는 인식이 안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솔리드를 면으로 선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차 커브. 자, 그럼 곡면 하나 선택하고요. 얘는 면만 선택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이것도 안 된다네요. 그러면은 얘를 같은 속성이어야 되나? 그러면 얘를 다시 솔리드로 만들어 볼게요. 서페이스가 되는 건 확실한데 일단은 솔리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솔리드로 만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차 커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교차 커브 아니 얘가 아니라 솔리드 바디 이게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교차되는 부위에다가 지금 커브 생성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형상 빼기를 하던가 하면은 됩니다. 솔리드도 불리언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엣지 부분 일단은 지금 안 만들어지죠. 솔리드를 합치면은 엣지 부분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서페이스로 바꿔 볼게요. 서페이스로 서페이스로 어떻게 바꿀까? 공면에서 솔리드를 서페이스로 바꾸는 기능이 솔리드 공면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죠. 다 선택해 볼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삭제, 원래 있는 솔리드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속성 그대로 쓰고 확인하겠다. 자 하게 되면 얘네들은 서페이스예요. F4 눌러보시면 공면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죠. 와이어프레임 교차 커브 서페이스 선택하고 첫 번째 선택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커브가 생성이 됐죠. 뭐 솔리드가 안 되면 서페이스를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자 이때 지금 뭐 선택, 그 다음에 이거는 공차죠. 그 다음에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성된 거는 두 개의 그 대상이 만나는 위치에 정확하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특정 면에 대해서 좀 간격을 떨어뜨리겠다. 가령 여기다 1 떨어뜨리고 1 떨어뜨리고 하게 되면 이 그 원래 있던 위치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생성하겠다는 얘기죠. 면에서 약간 떨어뜨려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처럼 이 면에서도 1만큼 떨어뜨리고 이 면에서도 1만큼 떨어뜨리고 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생성했다는 얘기죠.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만큼 1만큼 떨어뜨린 위치에다가 커브를 생성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 다중찾기 여기 요소의 커브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하나의 대상으로 붙어 있을까 라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쭉 생겼을까? 자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 이거란 얘기예요. 자, 얘를 체크하면은 하나의 객체로 우리가 스플라인에서 스플라인 커브가 스플라인의 여러 개의 스플라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우스 갖다 대면 하나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뭐가 이상하게 뭐가 하나 생겼네요. 간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나? 뭐가 좀 생기긴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묶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언더 해볼까? 컨트롤 Z Z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하는데, 이제는 그 옵셋을 주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옵셋을 줬기 때문에 옵셋 값은 그대로 들어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찾아서 이게 생성을 했는데 옵셋 값을 꺼보겠습니다. 옵셋을 하다 보니까 얘가 공차가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1000분의 1이거든요. 공차 값을 먼저 조절해 보겠습니다. 0.100분의 2 100분의 2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셋 얘도 0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크나?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뭐 일단은 공차가 100분의 2라는 얘기는 100분의 2만큼 정확하게 찾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옵셋을 끄고 하면 아까처럼 필요 없는 대상이 생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건투 여기 약간 도형이 이게 이렇게 생성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옵셋을 껐는데도 지금 교차되는 부위에서 깔끔하지 못하게 생성이 되네요. 이 부분이 생성이 이렇게 안 될 텐데, 약간 떠 있는 개념이 떠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는데, 고급에서 요소 연결 이 부분을 꺼볼까요? 자, 요소의 커브 연결. 이게 되네요. 이 커브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떨어진 부분을 얘가 연결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 같아요. 뭐 일단은 아까처럼 이상하게 생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얘가 하나의 객체가 아닌 것은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Alt 1을 해서 이 대상을, 아까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스플라인에서 커브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로 스플라인을 선택이 되니까 하나를 묶을 수가 있겠죠. 공차는 얼마로 할래 물어보고, 커브를 보존할래, 그냥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갖다 대면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죠. 잘 안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자 할 때는 얘가 끝점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끝점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딨지? 끝점 표시. 끝점은 여기 있네요. 이 스프라인을 만들 때 어떤 이제 분기점이라고 할까? 만나는 교차점에 가서 끝점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곡면이 만나는 위치에다가 커브를 생성한다, 그런 개념이죠. 자, 커브, 다중 커브. 다중 커브는 말 그대로 어떤 면을 찍어서 UV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UV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페이스를 만들 때 그 서페이스는 그 서페이스의 이제 나물결 모양처럼 이 서페이스의 속성을 알려주는 이런 선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하는 커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일 커브다 그러면 하나만 생성하는 거고, 뭐 다중 커브다 그러면 여러 개의 UV선을 일정한 어떤 개수 또는 간격, 공차, 범위 내에서 생성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세미가 알지 모르겠는데, 수세미나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헝겊 3배나 망 3배처럼 섬유질 이런 조직들이 이제 면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되는데, 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한 형태로 커브를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패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페이스를 만들 때 어떤 기본 단위, 뭐 이렇게 UV선이 서로 만나서 면을 만들어주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브 파팅 라인. 파팅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의 경사,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커브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게 도넛 형태에서 지금 여기다가 커브를 이렇게 추출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볼까? 그림, 모델 형상으로 보겠습니다. Alt 1을 해서, 자, 등각 보기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구를 기준으로 해서 파팅 라인을 만들어 보면, 와이어 프레임에서 여기 파팅 라인 체크하고 곡면 선택한 다음에 코드 높이, 커브가 작성된 서페이스 또는 솔리드에서 커브를 분리할 수 있는 거리를 설정한다. 뭐 공차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각도인데, 이 각도는 이제 그 영도라고 하는 것이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작업 평면이 XY 평면이죠. 그러면은 현재 작업 평면에서, 즉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평면에서 지금 이 보이는 엣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0도인 부분이에요. 0도. 그 다음에 얘를 정면 보기 해볼까요? 그래픽만 보는 거니까.
정면 보기 했을 때 이 작업 평면은 이게 Z축 방향이니까 이 Z축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가 0도거든요. 공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수록 각도가 면의 각도가 여기서는 면의 각도가 90도입니다. 90도 0도 그 다음에 여기는 쭉 넘어가면 다시 0도가 되겠죠. 0도 아니면 90도인데 여기서 이제 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브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평면에서 봤을 때 작업 평면 기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게 작업 평면이기 때문에 얘가 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각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각도를 자 위로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되는데 한 45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45도 여기다가 45라고 주고 엔터를 치면 45도를 주니까 바닥으로 갔네요. 정면 보기 해보면 45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각도가 45도라는 얘기죠. 여기도 45도 이 면에 대해서 45도 경사졌다. 작업 평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 면이 45도 정도 경사가 됐죠. 자 이제 플러스를 넣는데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보죠. 마이너스 45도.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위에 가서 생성되는 걸 원하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등고선 가공을 한다든지 경로를 생성할 때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이제 그 경로 면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여기가 이 면은 뭐 몇 도다. 그럼 여기는 45도다. 그럼 0에서부터 45도까지는 뭐 그 옵셋 가공, 뭐 평행 가공을 하고 45도에서 여기는 90도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등고선 가공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면에 뭐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 그래서 완만한 영역과 경사가 진 영역을 구분할 때 이 면의 이제 경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45도를 줬다는 얘기는 45도가 경사진 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파팅 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금형에서 어떤 솔리드 형상을 분리를 할 때 이게 솔리드를 분리한다. 이게 면의 경사 각도로 분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0도다 그럼 0을 기준에서 분리한 다음 위 아래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커브를 추출해내서 그럴 때 필요하겠죠. 또는 뭐 여기다가 5도만 주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 5도인 지점이거든요. 자 5도. 자 5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가 0이죠. 0인데 5도만큼 살짝 경사가 졌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이.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필요 없다. 언더컷이고 뭐 해서 그럼 여기를 경계로 이 서페이스를 뭐 2등분을 시키겠다. 뭐 시킬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슬라이스로 자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커브를 가지고 얘를 곡면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곡면에서 트림에서 커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를 수 있겠죠. 커브로 트림하겠다. 서페이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겨질 부분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이게 잘린다는 얘기죠. 밑에 거 잘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작업평면 노말로 하나 작업평면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밑에 부분은 아예 잘려버렸네요. 뭐 이게 더 낫겠네요. 노말로 하면 서페이스에 대해서 커브가 투영이 돼서 그걸 경계로 해서 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노멀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작업평면 하면 위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잘리겠죠.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보존이라고 하는 모델 분할만 시키겠다 하게 되면 여기 확인하게 되면 얘와 얘가 나눠지는 거죠. 지금 밑에 하고 얘를 색깔을 좀 바꿔보면 지금 나눠지는 거죠. 정면 보기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커브를 가지고
자, 이 커브를 가지고 얘를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런 것이 지금 파팅 라인이라는 기능이고요. 커브 공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브 공면, 커브의 속성을 공면 커브로 변환시킨다. 뭐 일단은 커브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브 다이나믹은 어떤 서페이스에다가 내가 임의의 그 포인트를 찍어서 그 포인트를 지나는 이제 스플라인 형태를 그려서 그 스플라인으로 뭐 어떤 수정한다든지 도형을 생성한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이 공면이 있어요. 공면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떤 뭐 특정한 모양으로 뭐 따내고 싶어요. 트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럴 때 여기에다가 다이나믹 커브라고 해놨는데요. 이 공면을 인식을 해서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포인트는 이 공면상에 찍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엔터를 치던가 하면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 커브가 공면상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면상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찍은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를 지나는 스플라인이에요. 이거 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커브가 공면에서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이게 왜 떠 있냐면 내가 찍은 포인트가 공면상에서 찍긴 찍었지만 그 점과 점을 연결하다 보면 이게 스플라인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걸로 트림을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닫힌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닫힌 형태로 만든다. 트림, 블렌드, 스플라인에서 자, 블렌드를 써볼까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결을 시켜 봤어요. 자, 연결을 시키고 현재 이 대상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에서 커브 기능으로 얘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 그럼 하나의 객체가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은 공면에서 좀 떠 있는데 그 커브를 공면상에다가 투영 이동을 시킬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영 이동을 배운 것 같긴 한데, 자,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커브를 투영 이동을 시키는데 공면에다가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자, 공면에다 시키는데 노말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비방향이면 작업 평면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노말, 즉 공면의 노말 방향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자, 지금 생성된 이 커브는 공면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지고 공면에서 아까처럼 커브로 트림하면 되겠죠. 공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브 선택하고,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두 개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뭐 여하튼 한번 그대로 해보죠. 안 될 수도 있고. 확인하고 남겨질 위치, 트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말이라고 되어 있고, 모델 분할로 되어 있어 그런가? 분할로 되어 있어 그런구나. 분할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분할로 체크해도 되겠고, 그러면 색깔을 바꿔보면 되니까 색깔을 이렇게. 자, 공면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공면에다 두께를 줄 수 있어요. 솔리드로 바꿔서. 그럼 다른 거 어떤 작업할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커브 기능을 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커브 기능,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 정리가 됐네요.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커브도 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교재는 같이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커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